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에 발표합니다. 락스하고 과산화수, 배경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살균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즈는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갖다가 이빨 충치균에도 원래 피부병 목적으로 제가 사용했는데 완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타구니 그것을 열탕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로 관련 드라이기로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기 때문에 이게 딱 살균을 해가지고 했어요. 살균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한 10대분 하루 10대분씩 뿌렸더니 하루 오랫동안 고질병이었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것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발해 같은 거 이렇게 직물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드라이를 가열해서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무점에도 탁월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점이기 때문에 무점 종류이기 때문에 머리에 나오면 머리 이제 두피 무점이 되는 거고 그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나 결국 무점 종류이거든요. 이렇게 손에도 할 수 있고 손톱 같은 데도 여성 질에도 가능하다는 여성 질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도 제가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데도 하나도 뭐 이렇게 뭐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 곰팡이 해결하는 약은 되게 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독하지도 않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식물에도 이게 식물에게 곰팡이란 땅 흙에도 뿌려봤는데 곰팡이가 소멸됩니다. 농약으로도 되고 동물에도 적용 되게 탁월한 것 같은데요. 술이나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인데 알코올을 버젓이격으로 갖다가 이렇게 살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은 70% 남짓에서만 살균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거 풀어대지만 뭐 위로 벗어나고 아래 벗어나고 80%뭐 이렇게 60% 이렇게 하면 살균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모르시고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되게 가축에게도 뿌려도 되고 이것은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저도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점막에도 뿌려도 상관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수술할 때도 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점막에도 괜찮으면 여성 질 청결제라도 곰팡이를 살균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를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커피를 기름에 좀 콩기름 같은 거 튀겨가지고 그것을 물에 살짝 씻어서 분쇄를 후라이팬에 옮겨서 이제 볶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팅 방법에 있어서 또는 커피를 단독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해가지고 나쁜 기름 한번 나쁜 게 좀 나와요. 냄새 안 좋은 게 물로 살짝 씻어서 다시 튀기는 다시 볶는 이런 로스팅 방법을 어디든 방송가에서 특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스타벅스가 됐든 백다방이 됐든 어떤 데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가에서 내가 내 기술을 좀 많이 갖다 쓰시고 있기 때문에 방송 이력을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방송에 노출시키고 자기네 기술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민영사를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소송 안 걸고요. 여기나도 팔았을 때 이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소송 직접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방학개님 여기서 거기 커피를 그냥 온도 커피 기계로 하면 너무 약해서 가루로 만들어가 분쇄를 해서 많이 넣고 그래서 주전자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걸 계속해서 하루 막 서너 번씩 먹고 편도선이 싹 사라졌대요. 효과가 너무 좋다. 헤르페스도 입술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때도 먹으면 소멸이 됩니다. 적절히 대처를 몇 잔을 먹는 거죠. 그럼 이게 소멸이 됩니다. 대상포진도 헤르페스 계열이라는 점에서 헤르페스가 우리의 체에 적용하는 게 저는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 바이러스 작용들이 어떤 마비, 구아나사 마비 같은 거 지킨 데서 이게 중풍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적용할 범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락스, 그 다음에 저기 복통 일어날 때 헬리코박터에도 야쿠르, 한국 야쿠르트가 커피 이런 가루를 넣어가지고 복통이 일어나는데 헬리코박터에 적용한다 해서 판매를 마케팅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복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복통이 일어나는 의학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과 한 20매치를 계속 하루 서너 잔씩 목적을 가지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먹었더니 이게 소멸이 되어서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았는데 배가 계속 복통이 있어서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해결했는데 헬리코박터나 그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방균 항바이러스 제로 또는 항암제로 이걸 개발하시면 재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제약회사에 컨택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방송의 특수상 이것이 기술을 갖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방송가에서 좀 하시고 계십니다. 무단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 기술을 막 사담 사용하고 계신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 어떤 주한미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데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참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그 다음부터 YTN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창에 딱 붙이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보석상 깨지는 거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플라스틱 딱 붙이자. 모래든 유리창은 침입이 어좀 쉬우니까 다른 데도 일반 가정용 사무실 때도 덧붙이자. 그리고 차량도 깨지기 쉽습니다. 차량에다가 살짝 코팅해서 덧붙이자. 이 얘기를 안팎으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살짝 투명하게 나노 구조에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시면 됩니다. 차량 유리에도 침입이 쉽다는 점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이렇게 유리창, 그 다음에 겉에는 플라스틱이고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이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매트, 먼지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 속에서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들어가 된다는 방탄 소재로도.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플라스틱과 유리창에 적용을 하고 여러 겹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갖고 이제 투명도를 개선하는 거죠. 여러 겹으로 해야지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도 돼. 그러면 투명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두껍게 했을 때는 이게 빛의 저항을 빛을 잘 투과를 못해서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좀 탁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대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고 또 화재에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은 깨지는데 플라스틱은 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햇빛에도 좀 취약하고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져주는 거거든요. 자동차에도 하거나 자동차 철판, 자동차 제작할 때 철판, 비행기 어떤 철판, 비행기도 이렇게 합금이겠죠. 그래서 이런 배철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줍니다. 페인트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코팅을 여러 겹 줍니다. 가스건 가스텍 하시면 재밌습니다. 철사, 철근, 금속 구조, 고무판, 고무 같은데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타이어들에도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물놀이용 매트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실에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창과 유리창을 이렇게 하고 나노 구조도 괜찮고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그다음 플라스틱 기판 접합할 때 홈을 파가지고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홈을 파서 크기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접합해서 안에서 수평 수직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 통기선 넣는다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거기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을 해서 열이 밖으로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그냥 실리콘 예쁘다,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용. 지하까지 거기 살짝 밑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기선을 넣어서 열이 밖으로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미세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에 세라믹 절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을 반도체 회사에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제가 지금 SK나 삼성, TSMC 이런 데서 마이크론 이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위에서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 밑에서부터 물통 구조, 플라스틱이든 콘크리트든 상관없어요. 물통 구조를 통해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 계단식으로 위로 상류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압력을 통해 차면 위로도 올라오고 차면 이렇게 일어낸다는 거죠. 이거를 3D 반도체 수명, 낸드 플래시나 HBM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로 높이 쌓아 올릴 때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주면 발열이 잘 안 생긴다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은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열이 이제 거기 축적이 되지 않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기술을 사용하기 이로 인해서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이걸 좀 개선을 시키시면 되겠죠. 절연 테이프에도 유리석인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외부 어떤 물건을 쌀 때 외부 통에다가 건축용 실리콘이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절연 테이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온도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납축전지 같은 거,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거, 이런 데도 절연 테이프 같은 거나 비슷한 노즐을 가지고 유사한 소재는 됩니다. 절연식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방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은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돼요. 이런 외부에 어떤 금속 케이스에게 외부하고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스관, 가스탱크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래 써둔 햇빛 같은 것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것을 좀 개선시킬 필요는 있어요. 이런 이거 꼭 이런 테이프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일반 이런 전기선이다, 이렇게 통신선이다, 그럼 이거를 덮어줘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이런 소재 아니더라도 이것도 햇빛에 오랫동안 문제가 없도록 보장 속에, 그래서 이거를 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다. 왜 건축용 외부 판넬 이거 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건축용 외부 판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요. 외부 판넬을 해가지고 약간 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건축 외부 판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도 고정화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단열 벽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단열 소재에도 이런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저런 테이프 같은 소재로 해서 단열을 만들어 주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에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에어컨 곰팡이 안 생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액상 구조로 만들어서 건축에 이렇게 건물의 크랙 같은 데 넣어가지고 굳어야 되겠죠. 액상 형태로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 이런 외부 통에도 이걸 하시면 좋아요. 이 건축용 실리콘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전이 되지 말아야 되거나 외부에 접촉이 좀 안 되게 하려는 이런 절연 테이프 통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도 이런 방법도 좀 더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 가스관, 가스탱크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강화시킬 수도 있겠지. 단순한 이런 절연 테이프가 아니라 그래 절연 테이프 된다고 그러면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난 다른 거 먹어라 이러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에폭시 같은 제품에다가도 MDF에 대했다가도 이렇게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좋은데요. 곰팡이 많이 쓴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서 이걸 넣어서 곰팡이 안 서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판에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속거보드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열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체 벽지나 장판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비닐 접합에도 비닐에다가도 종이 박스 접합 이런 데도 이렇게 천 접합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산업상에 적용할 때가 수십만 군데가 될 수 있게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동차 일단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접합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여기 자전거 타이어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펠리클 접합, 반도체 접합 구조에 홈을 파서 들어가. 이렇게 그 탄소섬유고 어떤 뭐 카본 소재 접합에도 거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기타 이런 다른 방탄, 방수천 아니라 좀 뭡니까? 방화천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요. 천막 접합, 텐트 접합에도 들어갑니다. 물 파서 접합하는 기술.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천막 같은 데에도 적용하거나 텐트에도 접합, 합성섬유 실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폭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햇빛에 좀 취약한 에폭시를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판, 투명한 플라스틱 판이라고 합시다. 그 사이에 에폭시를 얇게 만드는 에폭시가 무겁잖아요. 얇게 들어가서 그렇게 무늬를 나타내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일이나 벽체로 만들거나 식탁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닥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도 햇빛에 만약에 이렇게 틀림없다 보강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유리창 사이에 넣어줘도 되고 부분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약간 변색이 되는 문제가 햇빛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다 건축 내부 판 적어도 내부 판넬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내부 판넬에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책장 같은 거 만들 때 책장 같은 데도 이걸 보강을 했느냐 이게 햇빛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고 에폭시를 두껍게 안 가져가고 얇게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으면은 그렇죠. 그 무게를 안 들이고 원가가 별로 안 들면서도 가구 제작, 책장 제작하거나 의자 제작 일탕 모든 소파 제작 이런 침대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필름 사이에 필름과 필름 사이 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필름이 유연하잖아요. 유연한 소재지만 필름과 필름 사이 투명 필름, 투명 매트 사이에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VC 투명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식탁 소재로 유리판 대신해서 까는데요. 뭐 그런 종류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드로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고 그것도 얇은 투명 딱딱한 소재에 플라스틱을 같이 곁들여서 플라스틱 이렇게 김치 국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김치 국물이 안에 들어와서 버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번 교체하는데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 안에다가도 이렇게 에폭시 처리를 좀 해서 이런 투명 매트 같은 그 딱딱한 소재에 투명 플라스틱 판을 하나 같이 붙여주거나 그거보다 이렇게 얇게 필름으로 들어가서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그걸 방지하는 기술을 여러 개 코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릴에다가 제가 합성섬유 나일론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즈를 비투갈 90%짜리에서 그래서 좀 튼튼한 아크릴 만들자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탄소섬유에다가 아크릴선 하지 말고 이렇게 아크릴 하지 말고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어떤 다른 거 소재로 해서 하면 아크릴보다 더 좋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뼈대가 금속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얇은 금속 같은 거. 그다음에 알갱, 금속 알갱이나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가고, 뭐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소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다른 계통의 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카본 소재의 성질을 변화시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금속 제조할 때 썼던 방법. 아라미드 섬유에도 가능해요. 아라미드 섬유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 분말과 돌가루를 넣어서 아라미드 섬유 방탄 소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금속을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꽈서 넣어가지고 좀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겹벽 처리가 된 그러니까 겹벽 처리가 아니라 가로 세로로 무늬로 해서 이게 전투기라든지 장갑차 이렇게 방탄 소재로 들어가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범퍼가 된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의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고무, 다 금속이 다 되고 그래서 전 되게 그렇죠.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종이박스에도 가능해요. 이런 무늬로 종이박스를 해서 튼튼하게 깨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저기 원래 금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플라스틱도 고무도 다른 것도 된다는 거죠. 종이에도 종이 박스 같은데도 뭐 스펀지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펀지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서로 틀리게 해서 배치를 해서 하시면 스펀지가 또 위력이 틀려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침대 스판덱스 같은데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칼 같은데도 금속을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놓고 알갱이를 동그랗게 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활을 만듭니다. 칼 자체에도 유리석용 거든요.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런 데도 이렇게 넣어서 유리석용 거든요.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절삭이 잘 되고 오랫동안 잘 됩니다. 이게 끝에를 이게 그 두께가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잖아요. 윗면을 약간 삼각형 형태로 좀 만들어주면 이게 힘의 전달이 잘 돼서 잘 절삭이 됩니다. 이런 면도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접이식 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넣으면 찰칵 잠기는 구조, 잠겨서 구조서 이렇게 탁탁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이런 거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딱 밀어가지고 이를 찰칵 잠가준다는 거죠. 밀어서 풀릴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접이용 칼이 이게 손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일단 위로 올리고 이걸 찰칵 누르면 여기에서 고정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모든 금속 제조에 있어서도 고무판 제조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합성 고무를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어내는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구조로 알갱이를 대중소를 넣어주고 그다음 고무 액상을 위에 덮어요. 그래갖고 만들면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발 깔창 만들 때가 신발 밑창 만들 때도 뭐 다른데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탄성이죠. 뭐 자동차 타이어에도 이거 가능하고요.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런데 기타 고무 제품에도 다 되고요. 이 방법은 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성질이 틀린 이런 거기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이 안에 들어가고 겉으로는 아크릴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반대일 그 안에 뼈대가 그러니까 입자를 넣어줘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금속 알갱이가 안에 합성섬유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가능.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서 고무판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냥 단순히 알갱이 넣는 기술.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한 겹이지만 여러 겹으로 해서 사실상 그 쿠션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된 뭐 대중성은 더 좋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플라스틱에도 가능하거든요. 플라스틱에도 기존 만들어진 제품을 넣고 그래서 금속도 넣어줄 수 있나요? 뼈대가 그렇죠. 금속도 넣을 수 있는. 겉으로는 알루미늄 판인데 안에는 금속 뼈대가 들어가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성질이 틀린 것을 서로 섞어주는 방법. 알갱이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분말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카본 소재에도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넣고 똑같은 거라도 넣고 알갱이를 넣고 하면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타설할 때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철사나 또 철망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또는 페인트 코팅, 여기다가 페인트를 해서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첨가했었는데 색이 틀립니다. 페인트에도 틀림없이 색이 환해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데도 가스관 가스탱커에도 페인트 코팅을 해서 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좀 좋다라는 거죠. 철사, 철근 이런 데도 부식이 잘 되는 데는 다 돼요. 이런 구리 같은 데도 위에다가 페인트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무판, 플라스틱판에다가 페인트 코팅을 한다든지 금속, 철사, 철근 이런 데 페인트 코팅을 한다. 알루미늄에다 페인트. 그래서 금속이 뭐가 됐든 페인트 코팅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부식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이렇게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부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여러 겹에 이제 코팅 구조를 주고요. 그거를 일반 어떤 철사나 철근 같은데 이렇게 부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살짝 코팅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코팅을 준다. 그래서 금속 같은 데도 되고 다른 고무판도 되고 이게 다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에어컨 같은 데 보면 알루미늄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구리 코팅을 살까. 구리가 약간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리 코팅을 얇게 들어가서 원가는 좀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살균 효과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돼요. 이런 구리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콘을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로. 부산대 광메카트리스 정세현 교수님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YTN에 이걸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하신다면 안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사 광섬유선 피복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콘을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전기선 평정시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이런 절연 구조를 갖추는 거 추가로 한번 해주면은 납축전지, 연료전지 이런 건전지에도 방전 구조가 잘 안 됩니다. 방전이 잘 안 되고 건전지 오래 가는 기술이잖아요. 이거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건전지에다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도체로만 사용하잖아요. 탄소봉 자체에다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탄소봉을 여러 개 들어가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됩니다. 이산화 망간 가루도 여러 개 대중소로 들어가고 크기를 틀리게 해서 아연판도 크기를 틀리게 두께를 틀리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꼭지를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여기도 다 두 개, 여기도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여기에 들어 이런 건전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저는 이것을 1차 전지인데 이 탄소봉을 여러 개, 5개, 10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고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건전지가 2차 전지가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다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되고 완전히 전기가 흘러나지 않도록 절연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흑연 탄소봉을 많이 넣어가지고 탄소봉만으로도 건전지 만들어지고 2차 전지가 된다는 기술을 사용. 전도체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방전 구조가 없는 구조를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꼭지가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여러 개 있는 납축전지, 연료전지 이런 건전지 2차 전지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류를 여기 똑같은 굵기가 똑같은 게 두 개 있고 여기도 두 개 전기선을 연결해서 구리선이 또 똑같아야 돼 두께가 한 선 여기는 하나만 연결하고 두 개를 연결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난다 했을 때 전류 방향을 이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를 두 개로 연결하고 여기는 한 개를 한 개만 한다 했을 때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요.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PM 반도체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거나 모터에도 환풍기 같은데 정회전, 역회전에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환풍기를 세트로 해서 안에 공기를 바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환풍기 자체에다가 공기 필터나 또 부지포 필터 넣다 뺐다 그다음에 금속망 필터나 기타 필터를 넣어서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뚜껑을 좀 닫아서 이게 단열이 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도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주고요.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한 두 개도 하나나 두 개 그래서 공기를 빨리 빨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같은 데도 손풍기를 여러 개 모터를 달아가지고 송풍을 강하게 두 개나 세 개나 하는 구슬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기술 구조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풍기도 여러 개 달아서 모터를 한꺼번에 손풍을 해준다는 거죠. 기존의 손풍기에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인공청소기를 내뿜는 손풍기 방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압이 세진다. 이게 전투기 같은데 어떤 터빈 구조 없이 연소실에 공급하는 기술 구조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건져주고 이런 식으로 스크류식으로 들어와주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스크류식으로 회전 구조를 넣어준다. 기타 다른 회전 구조도 똑같다. 그래서 선풍기만 아니라 이건 거꾸로 했을 때 양수기를 모터를 여러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뽑아낸다. 이것도 괜찮아. 각각 물 뽑는 호스는 따로 다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그 전기는 각각 꽂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전기 넣으면 좀 무리하다 그러면 전기를 각각 꽂거나 하나로 꼽는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이렇게 내보내는 데가 바람을 내보내는 두 군데다 압이 세진다. 그것도 저기서 모터를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따라서 여러 개 다는 게 진공청소기가 파워를 세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에어컨 열탕 소독을 하듯이 그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는데 그걸로 이제 강중력으로 강풍을 열을 조절해서 강중력으로 해서 마르는 구조를 가져야 살균 구조를 가지는데 바이러스는 60도, 50도만 넘으면 살균이 된다는 점에서 살균 구조. 이렇게 했더니 CJ 홈쇼핑에서 그거를 S9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원형 진공 청소기에다 건조 열풍을 해갖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안 하시더니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바이러스 살균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50도만 넘으면 살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드라이기 할 때 우리가 아주 뜨겁게 가열해도 했지만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중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서 바닥 살균하거나 침구 살균하거나 스팀 없이 그래서 병원 손잡이 살거나 이런 거 기구 만드시면 재밌어요. 눈 녹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눈 녹일 때도 송풍 방식으로 모터를 여러 개 둬가지고 이렇게 눈을 한꺼번에 녹이는 기술 구조를 차량에다가 관공서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관공서가 직접 하는 거 아니죠. 하청업체에다 줘서 하는 거잖아요.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청업체가 진공청소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모터를 여러 개 달아 한꺼번에 낙엽 같은 거 흡입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청업체가 하는 건지 관공서에 직접 공사하는 거 아닌데요. 그 업체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법 지적재산권을 그렇게 함부로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선풍기나 냉풍기 에어컨을 상중하로 틀어주는 기술. 적어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중, 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높이를 틀리기 위해서 위에 공기를 차갑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워 형태로 올려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어컨도 나오는 바람을 상중하로 이렇게 하거나 적어도 상중으로 나오고 냉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히터기는 안 되나? 히터기도 되죠. 히터기도 상중하로 틀어주거나 적어도 상중 이렇게 해주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래 공기는 그냥 순환을 위해서 일부러 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듈 선풍기라 현재 있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만 가동할 수 없을까요? 전체를 가동할 경우 전기를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안에 이제 칸막이가 사실상 돼가 있어가지고 이쪽만 틀 수 있도록 한 그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4분의 1로 나눴다 그러면 전기를 각각 언오프 시킬 수 있는 냉장고. 그럼 이쪽 부분 난 필요 없는데 큰 냉장고는 하지만 이쪽만 가동할 수 없을까?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김치 냉장고도 되고 다른 데도 되겠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냉장고에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 같은 데서 냉장고에다가 저온 냉장고 만드시던데 그래서 농산물 같은데 김치 숙성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상온부터 이렇게 저온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필요한데 고기 이제 드라이에이징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럼 영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도 됩니다. 영도시에서 상온 18도 이렇게 또는 20m까지 조절해서 상온으로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다 아예 그냥 온풍 기능을 줘서 이렇게 드라이게 어떤 빵을 발효한다든지 이런 발효 기능까지도 발효 기능은 30도 좀 안팎이면 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익어버려요. 저온으로 해서 30도 초반이나 이렇게 29도, 28도 이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발효에 사용됩니다. 이런 냉장고도 있을 수가 있거나 온장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효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븐 같은 데다가다 이렇게 약간 28도 정도, 28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안팎으로 해가지고 빵을 발효하는 오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은 전자레인지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미니 오븐 같은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50도씨밖에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야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